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위스 대 이탈리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스는 일단 이탈리아를 만나게 되었다. 이탈리아가 조별리그에서의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찬스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스위스의 약점이 뒷심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헝가리전과 독일전에서 모두 후반 실점을 기록했는데 특히 독일전에서는 라스트 미닛 골로 인해서 조 1위 찬스도 날려버리고 말았다. 이탈리아가 아무리 부진해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해도 토너먼트에서의 뒷심은 좋은 편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이탈리아는 3백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 스팔레티의 전술이 16강부터는 3-5-2로 갈 것이라는 라커룸 대화가 유출되기도 했다. 물론 이탈리아가 현재 박스 내 실수는 매우 잦은 편이다. 지난 경기 PK도 내주었고 칼라피오리의 자책골과 스로인 실수 등 불필요하게 위기를 자초하는 면모가 없지는 않다. 그나마 스페인전을 제외하면 모두 추격골에 성공했다는 뒷심은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일단 스위스가 먼저 득점을 넣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수비적인 실수가 생각보다는 많은 흐름이기 때문인데 다만 이탈리아의 플레이는 뒷심이고 실수 이외의 실점은 많이 당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독일과 헝가리전에서 후반 실점으로 인해서 스위스가 꽤 아쉬운 장면도 없지는 않았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독일 대 덴마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은 확실히 예전의 득점력은 생각하기 어렵게 된 듯하다. 지난 경기에서도 정통 9번인 필크루그의 득점으로 경기를 무승부로 만드는 모습이었다. 일단 예전에는 정통 공격수가 부족해서 경기를 주도하고도 비기거나 져버리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다. 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직선적인 플레이도 할 수 있게 된 모습을 보여준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덴마크는 이기는 경우를 보여주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 물론 5백으로 잉글랜드를 막아내면서 비긴 점은 오히려 칭찬해야 하겠지만 여전히 공격수들의 퍼포먼스가 좋지 못하다는 진단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에릭센이 킥으로 어느 정도 찬스를 만들고 있지만 공격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생산한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독일이 한방 싸움에서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제는 스트라이커의 활약과 굳이 아름다운 축구에만 집착하는 그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독일이다. 수비로 잉글랜드를 잘 제어한 덴마크가 인상적이기는 했지만 역시 공격수들의 모습이 아쉬운 점은 어쩔 수 없다. 독일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르헨티나 대 페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일찌감치 2승으로 8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1위로 진출하는 것도 확정된 상황이다. 다만 로테이션으로 나올 선수들이 라우타로와 디마리아 등으로 웬만한 국가에서는 주전조로 나올 수 있다. 일단 페루를 상대로도 주도권을 잡고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스칼로니 휘하의 아르헨티나는 수비적으로도 별로 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이어서 페루는 잠그는 상황에서의 수비적인 능력이 꽤 좋다. 다만 페루의 문제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선수들과 비교하면 세대 교체가 상당히 느리다는 것인데 특히 중원에서 엔조나 데폴 같은 활동량이 뛰어난 선수들과의 비교는 하기 어렵다. 아르헨티나도 다소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이를 돌파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 편이기도 하다. 페루가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고 아르헨티나도 로테이션을 돌리게 될 것이다. 다만 아르헨티나가 로테이션을 돌려도 기본적인 전력이나 에너지 레벨에서는 상당히 앞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페루 입장에서는 결국 세대 교체의 실패에 활동량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크게 아쉬울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캐나다 대 칠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캐나다는 생각보다는 득점력이 더딘 모습이다. 물론 마치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플랜 A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다. 에너지 레벨이나 전반적인 공수 트랜지션에서는 캐나다가 앞설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엔트리의 나이는 캐나다가 앞서고 있고 기동력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칠레는 마찬가지로 상당히 공격력이 아쉬운 상황이다.
페루전에서도 상당히 밀어붙이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A매치에서 기대를 모아볼 수 있었던 측면 선수들이 부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칠레 입장에서는 오히려 승부를 걸어야 하는 타이밍이 더 공포스러울 수 있다. 세대 교체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기동성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캐나다가 역습 성향을 보이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역습에 당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칠레가 승부를 거는 타이밍이 오히려 위기를 자초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가 에너지 레벨이나 기동성에서는 앞선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고 역습 성향에서는 칠레가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본다. 그나마 캐나다도 아직은 플랜 A의 정교함을 보장까지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 승리를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영상 외에 다른 경기 분석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 입장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